번이 의외였던 거는 보통은 무관화 문장 오답률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얘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이유를 봤는데 그냥 언어라는 것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문에서 보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글에서 맥락을 잡는데. 그런데 단어를 봤는데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글이라는 것이 랭귀지, 언어의 구조, 그 다음에 how it is used, 언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를 보자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야, 전체적으로는. 근데 단어를 봤더니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밑줄 쳐봤어요. 봤는데 meanings of words, 단어의 의미가 ambiguous, 이 단어 뜻이 뭐예요? ambiguous? 애매모호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뜻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아래 봅시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의미를 보자는 얘기야. 1번 문장이 여기서 맥락이 다른 건지 아닌지 걸러내기 위해서 일단 모호하대. 근데 동그라미 2번 문장 1 봤더니 어떤 단어들의 사용이랑 그 다음에 there는 words겠지, 단어들. 그 단어들의 의미가 can vary, 다양할 수 있대. 즉 다를 수 있다는 거야.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the flow of the text야. 실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그 글의 흐름에 따라서, 즉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이 단어는 그 뜻이야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 저렇다는 얘기지. 그게 애매모호한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일단 글의 흐름이 같게 가는 거지. 단어의 의미는 하나로 딱 정의 내려지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해.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지만 저기서는 저렇게 쓰이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런데 3번을 봐봐. 3번을 보면 여기 뒤에 it하고 뒤에 that 사이에 강조된 부분 보세요.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이다. 뒤에 우리가 perceive, 인지할 수 있다. 자연 세계를 as it really is,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이 현실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언어를 통해서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언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애매모호하고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있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를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저게 그렇게 명확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되기에는, 그런 잣대가 되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도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번은 이상해. 앞에 있는 거랑 결이 달라, 말하자면. 그치? 근데 4번에 가봐. 4번에서는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은 이라고 했는데 얘가 말하는 게 아주 명확한, 즉 세상을 볼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 있는 것처럼 애매모호한 걸 말하는 건지 봐야겠는데, 아래 보니까 결국은 뭔가 뒤에 봤을 때 어디에 적용됐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예를 들면 그림이나 아니면은 필름스, 영화 같은 데 보태질 수가 있대. 그래서 나중에 걔네가 alternative meanings야. 뭔가 대안이 되는 의미들.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여기에서는 by, 무엇을 함으로써 overlay이라는 거, 다른 것을 덧입히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사용되었던 것에 대한 어떤 참조 같은 것들을 덧입힘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있는 건 이전에 사용됐던 의미에다가 다른 걸 부연함으로써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가능하지. 왜? 그거는 정확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앞에 사용됐던 의미에다가 다른 의미를 또 보태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영화 속에서는.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은 보여줄 수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 그래서 distinguish the real from the unreal이야.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하는 게 힘들다. 그럼 뭐야? 또 애매모호해지지. 그럼 나머지는 다 애매모호한 것들을 말하는 상황인데 3번 하나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3번만 가려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 자, 그리고 뒤에 갑시다. 37번. 36번은 오답률 낮았어요. 37번 가볼게요. 자,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몇 명 보이는데 정신 차립시다. 37번 오답률이 높았는데, 자, 이 지문에서 앞에 역대급으로 앞에 주어진 문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단락 배열인데 제시글이 길고 그 다음에 배열 이렇게 되죠. 제시글의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요 글 자체는 내용이 여기 imperializing 이라는 게 이 글에서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제국주의화, 그러니까 컬러나이징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야? 식민지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화 한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핵심이 되는 건데 위에 나온 얘기를 본다면 representation, 표현이라는 것이 곧 통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를 봤을 때는 무슨 표현이 무슨 통제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은 그게 라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결국은 the power to represent the world야.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파워. 이따 가보면 그게 결국 지도라고 나와요. 즉 세상을 표현하는 힘, 즉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표현하는 그게 지도가 되고 그거를 그려내고 구현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진 게 유럽이었고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The power to represent us야. 우리를 그 안에, 즉 세상 안에다가 우리를 표현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다가 그것을, 즉 세상을 표현하게 되는 힘이 갖게 된대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representing. 자, 결국은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의 최종 단계가 merge에서 합치게 되는데 representer라는 거는 표현하는 주체고 그 다음에 the represented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표현하는 주체는 결국은 사람, 표현이 되는 것은 표현되는 여기서는 뭐 상대 여기서는 주체가 뭐 여기서는 세상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뒤를 가보면은 뒤에 가보면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imperializing, 다른 문화권을 제국주의화 한다는 것은 동사로서 만들어낸다가 쓰인 거고 Great works of art, 엄청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예술작품이 정말 그림 같은 예술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술을 만들어냈냐면 which can be put to work야. 실제 굉장히 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as armies야. 군대로서 아니면 trading houses, 예를 들면 거래를 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될 수 있는 개체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저기 트레이딩 하우스로 실제 나오는 게 아래쪽에 동인도 회사라는 개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은 결국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력을 갖는 것이고 문화를 제국주의화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통합하는 개체를 갖게 된다라는 이 지문 뒤에 뭐가 나오냐는 건데 아래쪽에 봤을 때 A번 단락을 보면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지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다면 근데 by maps야. 지도를 가지고 통합할 수가 없다면이죠. 근데 여기서 지도 얘기를 갑자기 하려면은 이거 이전에 지도가 언급이 한번 있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거 한번 스캔을 하고 난다면 지도 얘기가 먼저 있어요. 어디 있냐면 C1 단락에 먼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섹스피어나 제인 오스틴이나 맵스가 다 공통적으로 영국 문화권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영국이 사실은 옛날에 제국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식민지화의 제일 선두에 있었던 국가인데 그 국가에게 있어서 섹스피어나 제인 오스틴이나 이 지도가 결국 처음에 제국주의를 할 때는 군사력을 밀고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 문화부터 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섹스피어의 문학작품, 제인 오스틴의 문학작품, 그 다음에 지도를 가지고 탐험을 떠났던 거야. 그러니까 탐험을 가다 보니까 여기 땅이 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서 깃발 꽂고 갔다가 와서 거기 땅이 있던데요 해서 다시 또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가 as important to English imperial power. 그럼 결국은 이 영국의 제국주의 권력의 뭐만큼이나 중요했다?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가 동인도 회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말이 컴퍼니 회사지 실제 뭐냐면 말 그대로 인도에다가 설립한 회사라고 하지만 영국과 아시아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예 인도에다가 설립해놓고선 공식적으로 식민지화를 하기 위한 그냥 말하자면 파견해놓은 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군사가 주둔할 수 있게끔 했던 설립해 놓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군사도 주둔했고 교회가 들어가야 식민지화가 문화가 지배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There it is no coincidence. coincidence란 말은 우연이란 말인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no coincidence예요. 자, 그러면은 유럽이 지배를 했다는 거, 식민지화를 했다는 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래요. 뭐가? 뒤쪽에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 Great Map Makers, 가장 지도를 잘 만드는 나라였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표현을 한다는 거, 세상을 표현한다는 것이 결국 세상을 컨트롤하는 힘이 됐다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냥 영국 안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가 보니까 저기에 땅이 있는 걸 알았던 거죠.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근데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지도로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올 수가 있다는 거는 지리적으로 그걸 이해를 했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한번 가보고 말았겠지. 나갈 수 있었지만 못 돌아왔겠지. 근데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항로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지도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만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를 가장 잘 만드는 국가였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지도 얘기를 맞물고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if랑 not이 맞물려 있는 unless를 썼어요. 즉 우리가 지도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military,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름 콜럼버스가 있지만 콜럼버스가 결국은 imperialized, 세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통제했던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모두 다 어쨌거나 방식이 다르지만 다들 결국은 어쨌거나 식민지화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들의 효과성이라는 것은 다들 뭐다? 서로 다른 요소에 의지했지만 어쨌거나 요소는 기본적으로 지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뒤에서 B번 단락이 마지막에 들어갔던 것은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대가 완전 바뀌죠. 왜냐면은 미국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즉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지만 얘는 contemporary colonization이에요. 즉 근대의 식민지화고 그 다음에 시대가 이제는 그렇게 군사, 밀리터리가 아니라 헐리우드잖아요. 즉 세상을 지배하지만 헐리우드 영화가 문화적 상품을 가지고 세상에 퍼져가면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나오죠. physical territory라기보다는 즉 물리적인 영토라기보다는 즉 실질적으로 영토를 넓혀서 저기가 내 땅이야 라고 해서 정말 지배를 하는 식의 그런 식의 영토를 확장하는 식의 식민지화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occupying economies죠.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 그래서 헐리우드식의 아니면은 위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새로운 식의 근대의 식민지화의 형태가 지금 미국에서 생기고 있다가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순서에서 37번이었고요. 38번이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38번 가볼게요. 38번은 삽입 문제인데 전형적으로 이 단절감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2번이었는데 위에 문장을 안 읽고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얘가 오답률이 어제 기준으로 50%였는데 아래쪽에 2번 자리에 앞뒤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자 앞부분을 보자면 요 앞에는 이거예요. Seeing all other animals as one group in contrast to human까지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보자. 보는 거야. 모든 다른 동물들을 as one group이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야. 뭐랑 반대가 되는 in contrast to humans야. 그러면 다 이거지. 인간이냐 아니면 동물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아니면 다 짐승 이렇게 보는 거지. 양분화야. 이렇게 보는 건 결국 뭘 강화해 주는 거야? anthropocentrism, 즉 인간 중심주의를 강화해 준대.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고 사람만이 인간이고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짐승이고 동물이니까 결국 어디에 기여하냐면 restoration은 결국 합리화야. 뭘 합리화해 주는 거냐면요. The practices. 다른 동물들은 인간이 이로운 것을 위해 즉 인간이 편하고 좋은 걸 위해 까짓거 사용돼도 돼 라는 관행을 합리화해 주는 거야. 왜? 동물이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인간이냐 동물이냐 아주 간단하죠. 딱 동물은 한 가지 집단이야. 그런데 뒤를 보세요. To account for 다음에 this multitude란 말이 나와요. 이러한 다양성.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딱 사람 아니면 동물 하나 이렇게 되는데 원 그룹인데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혹시 몰라서 위에 지문을 봤단 말이야. 다양성을 충족시킬 만한 무언가가 저기서 있을까? 봤더니 위에는 있어요. 뭐 대신에 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딱 한 개의 선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사람 on the one side 한쪽 끝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끝엔 animal이야. 반대편 끝 사이에는 사람이 동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선 하나를 긋는 것 대신에, 즉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인간이냐 동물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 대신에 실제로는 뭐가 있대? 멀티플이 있네. 다양한 게 있네. 그 다음에 heterogeneous 무슨 뜻이야? 굉장히 이질적인이라는 거야. 이질적인 건 뭐야? 굉장히 다른, 다양한 그런 경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beyond the edge야. 소위 말해 인간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경계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굉장히 다양한 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사람이네? 아니네. 이게 말고 사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런 말이 나오네. plurality. 무슨 얘기야? 여러 가지 이질적인 복수성, 그러니까 플루럴리티가 자체가 다양성, 복수성이야.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multiply, 그 다음에 plurality. 그럼 저런 말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갈증을 느꼈던 이 multitude라는 것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에 들어가는 거죠. 저 자리에. 자, 그리고 옆에 39번도 오답률이 얘가 1이었어요. 39번이 1이었습니다. 자, 다들 잠 좀 깨볼까요? 39번 오답률이 1이니까 그래도 1위는 좀 봐야지, 그쵸? 자, 39번이 오답률이 1이었던 걸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왜 1일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엔 여기 나와 있는 앞부분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ndeed의 쓸모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자, indeed는 해석하면 뭐야? 실제로, 사실상 이런 얘기예요. 제가 내신할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라는 연결사는 언제 들어가요? 앞에 누군가 뭔가를 말했는데 그거와 같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지만 주제가 바뀔 때 들어가요. 예를 들면 컴퓨터 기술은 굉장히 유용하다. 게다가 나오면은 게다가 예를 들면은 교육적으로도 좋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 편리하다. 교육적으로 좋다. 이렇게 좋은 얘기지만 주제가 다를 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언제 들어가냐면 실제로 유용하다. 그러면 유용하다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란 이 박스 안에 있는 얘기를 봤을 때 이 글은 앞에 있는 거랑 같은 계열의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봐야 돼요. 즉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시 한번 다져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봤는데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calculating by hand and eye야. 우리 손으로 아니면 눈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관측한다는 것이 어떻게 여겨졌었냐면 producing,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rather, 오히려 차라리 쉐비하다는 게 뭐냐면요. 원래 사람이 쉐비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약간 누추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쉐비한 sort of knowledge라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inferior to, 열등한이라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뭐에 비해 열등한 그런 정보냐면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knowledge에 대한 대명사죠. that of abstract thought이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생각이 가져다준 그런 knowledge, 지식에 비한다면 열등한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여겨진 거야.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뭐를 가치 있게 여긴 거야? 추상적 사고. 그러니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가치가 있는 거고 손으로 막 이런다든지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얻어낸 거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실제로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이 말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게 여기 앞에 있어야 되죠. 그쵸? 자, 근데 이 말 앞에 내용을 잠깐 봤을 때 이 지문의 앞부분을 보면 여기를 보세요. 옛날에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created detailed records of celestial movements야. 옛날 하늘에서 celestial 뭐냐면은 그 천체, 별들의 이동을 records, 기록했대. 그런데 뭘 해서? resulting tables라는 건 표 같은 걸 짜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기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됐냐면 the seed, 말 그대로 씨앗이 된 거야. of what we now call the scientific method야. 우리가 오늘날 이 과학적인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씨앗이 되었다. 결국 뭐야? 앞에 말을 봤을 때는 옛날에 사람들이 별을 관측한 게 오늘날 과학의 바탕이 된 거네. 그럼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앞에 말한 게 눈으로 보고 관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사람들이 천체를 뭘로 봤겠어? 추상적 사고로 봤을까?
아니야. 옛날에 동쪽에 떴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아 동지 섣달이 되니까 별이 북두칠성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봤겠지. 그러니까 다 눈으로 봤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 즉 박스에서 나왔던 calculating by eye 이거야. 그치? 그러면 눈으로 관찰했던 건데 결국 뭐야? 아니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방식의 씨앗이 된다라고 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좋은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중요성이야. 이런 식의 천체, 우주에 대한 이해의 측정 방식의 중요성은 그런데 did not develop smoothly야. 수세기 동안 매끄럽게 발달되지 않았대. 그럼 여기까지는 되게 중요한 거였고 저렇게 눈으로 관찰하는 거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인정이 됐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왜 그랬냐? 그 다음에 나와야지. 그 다음에 저 문장이 많이 들어가면 실제로 저렇게 한다는 게 되게 가치 없다고 여겼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요 뒤에 문장을 봐봐. The suspicion, 의심이라는 명사예요, 얘가. 그러면 그 의심은 바로 뭐뭐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영향력 때문인데 이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학자들의 생각은 이랬다라는 거야. 뭘 오히려 강조했대. stressed. The material world는 unceasing change and instability야.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reality, 현실이라는 것은 가장 잘 이해된다. 뭐에 의해서? immaterial quality야. 비물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가장 잘 이해된대. 그럼 비물질적인 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최고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는 결국 이런 식의 measurement의 중요성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딱 저 자리, 3번 자리에 다시 정리해서 집어넣는다면 앞부분은 옛날엔 저게 중요했어.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뭔가 계산하고가 중요했던 시기가 있고 실제 중요해. 그런데 저것이 중단됐었다. 이유가 실제로 저것이 굉장히 이렇게 여겨졌던 거야. 옛날에는 seen as shabby 하고 inferior 하고 여겨졌다. 왜 그랬냐라고 뒤에 3번 이후에는 설명이 나오는 거죠. 딱 3번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40번은 요약문만 잠깐 볼게요. 40번은 요약문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단어를 혹시 몰랐나 싶어서 inclina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는 예를 들면은 보통 경향을 말하죠. 경향이나 추세 이런 걸 말하고 severe 굉장히 심한 이런 얘기고 vague는 뭔가 흐릿한 모호한 이런 얘기고 familiar 친숙한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 subtle 미묘한 이란 뜻이에요. 굳이 쓴다면 이 두 개가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고 쓸 수 있고 severe는 굉장히 뚜렷한 심한이고 그럼 내용상 봤을 때 이 실험에서 보니까 after first establishing an inclination 이었지 어떤 경향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뭐에 대한 to scarce 정사각형에 대한 어떤 경향을 만들어낸 거야. 얘가 정사각형을 짚어냈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실험을 했었지. 그랬더니만 결국 to non-square rectangles야. 결국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 쥐들이 were seen to pursue야. 뭘 추구하더래? 결국 severe rectangularity.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심하게 사각형을 추구하려고 하더래. without 뭐야? 심지어는 추가적인 보상이 없어도 사각형을 추구하려는 성질이 남아있더라 라는 게 본문의 나머지 요약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